예, 지난 제8강과 9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소한 유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에서는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 유동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의 주요 토픽은 먼저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비점성 유체의 운동 방정식은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에 의해서 오일러 이퀘이션으로 나타나게 되죠. 비점성 유체는 frictionless flow라고 얘기하며, 비점성이란 얘기는 유체의 점성이 없기 때문에, 즉 아이디얼 플로우이고, 아이디얼 플로우인 경우에는 마찰이 없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지 않는 유체 유동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어 스트레스의 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는 그 유체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마찰이 없는 유체 유동, 즉 아이디얼 플로우는 또한 우리가 이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찰이 없는 경우에 운동 방정식,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스트림라인 좌표계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일러 이퀘이션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식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떠한 조건에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적용이 되고 하는 것을 배운 후에 우리는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고 우리가 각종 예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그림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일반 방정식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경사진 각도 세타 이퀄 15도로 경사져 있는 경사면을 따라서 유체가 폭이 h인 폭을 가지는 유체가 흘러내려온다고 할 때 이 유체의 속도 분포와 이 유체의 유랑과 이 유체 벽면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은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보면은 dv dt는 마이너스 로분의 1 델 P 플러스 뮤의 델 자승 V 플러스 바디 포스 F가 되겠죠. 이 식을 우리는 이 문제에 적용하여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계를 이 평판의 수평한 방향을 X방향, 평판의 수직한 방향을 Y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평판의 X방향으로의 바디 포스는 중력이 G가 이러한 방향으로 중력가속도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중력가속도 G가 X방향, Y방향 성분으로 이 중력가속도 G를 나누게 되면 X방향으로의 중력가속도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력가속도 G는 X방향에 이러한 성분으로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은 X, Y, G 방향을 모두 포함한
벡터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X방향으로 이 유체 유동은 X방향으로 유체 유동이 있으니까 X방향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만 이 식에서 추출하여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이제 벡터식을 지우고 지금 지운 우리가 네비어 벡터 형태의 네비어 스토크 이퀘이션에서 X방향 성분만 축출하여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U,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 이퀄 마이너스 로분의 1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뉴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X 자승 플러스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 플러스 FX가 되지요. 이 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맞게 이 지배 방정식을 우리 문제에 맞게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지금 스테디고 첫 번째 스테디 플로우고 스테디 플로우이며 또한 X방향의 속도 U는 Y만의 함수이며 여기서 이 경사진 면을 흘러가게 하는 유체가 흘러가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는 우리는 중력에 의한 X방향의 중력에 의한서 흘러간다고 가정하고 따라서 세 번째로 X방향으로의 압력 강화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식을 이용하여 이거는 1차원 유동이기 때문에 또 V는 Y방향의 속도 Y방향으로는 속도 유체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Y방향의 속도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이러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에 이 알고 있는 조건들을 적용하여 보면은 라운드 U, 라운드 T는 스테디니까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X방향의 속도 성분은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속도를 U를 X에 대한 미분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 V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고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압력 강화는 우리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도 0. 그리고 U는 Y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미분값은 0이 되죠. 그리고 이 항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Fx는 바로 X방향으로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쓰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은 남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이 D 자승 U, dy 자승 이퀄 마이너스 로 G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G U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경사진 면을 흘러내려가는 유체의 속도 분포를 우리가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을 하게 되면은 두 번 적분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식은 u는 마이너스 2뉴분의 로지 사인 세타 y 자승 플러스 C1y 플러스 C2가 되죠. 그 다음에 이 C1, C2는 주어진 문제의 경계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제의 경계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은 y가 0인 위치에서 속도 분포는 0이 되겠습니다. u는 첫 번째 y가 0인 위치에서 속도 u가 0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가 h인 위치에서 즉 h인 위치는 이 유체의 수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면에서 속도 분포가 맥시멈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수면에서의 속도 분포가 맥시멈이니까 어떤 함수가 맥시멈을 가지는 그 위치에서의 미분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수학 1이나 수학 2를 배우면서 미분, 적분, 미분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때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여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점이 바로 최대 최소가 되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그 이론을 우리가 여기다 이 식에 적용하면은 y equal h인 위치에서 유체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체의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미분값은 반드시 0이죠. 그렇기 때문에 y equal h에서는 u의 미분값 du, dy가 0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식을 구해진 속도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C1, C2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u가 0인 경우 y가 0일 때 u가 0인 경우 집어넣으면 여기서 얘 0, 얘 0, 그래서 C2가 0이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C2 이퀄 0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y가 h인 경우 du를 미분한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를 미분하면 du, dy는 0이고 이것은 u분의 로지 사인 세타 h 플러스 C1이 되죠. 따라서 C1은 u분의 로지 사인 세타 h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u는 C2가 0이고 C1이 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u는 u분의 로지 사인 세타 y h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유체 유동의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속도 분포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뭐였었냐면 u랑 q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단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유체 u랑 q는 벨로시티에다가 da를 적분한 값이 유량이기 때문에 u는 이 u를 여기다 집어넣고 따라서 0에서부터 h까지 u dy를 하여
이 적분값이 바로 이 면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유체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는,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 타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시어 스트레스 타우는 유체 점성에다 유체 속도의 미분값을 곱한 값이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체 점성에다가 du, dy를 한 값인데 du, dy에 y 이퀄 제로인 값이죠. y 이퀄 제로인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평판에 작용하는 유체의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미분값은 에다가 y를 하면 yh 집어넣으면 바로 로지 사인 세타 h, 이것이 바로 이 평판에 작용하는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이용하여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여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적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적분 방법을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고 미분 적분이 못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오일러 이퀘이션입니다. 오일러 이퀘이션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하였듯이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어떤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우리가 비점성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비점성 유체 유동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v dt 이퀄 마이너스 로분의 1 델 P 플러스 뉴 델 자승 V 플러스 F에서, 자, frictionless flow다. frictionless flow다라는 말은 유체의 점성이 없다는 말과 같겠습니다. 그럼 유체의 점성이 없다는 말은 시어 스트레스는 유체의 점성에다가 유체 속도 그레디언트 값을 곱한 것이 유체의 시어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유체의 점성이 없으면 시어 스트레스가 0이 되겠죠. 시어 스트레스가 0이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는 유체가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체의 점성이 0인 경우, 본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유체의 점성이 0인 경우에는 이 항이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항이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이며 그 오일러 이퀘이션이 이러한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점성에 의한 항을 제외한 이퀘이션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며,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바로
비점성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더 나아가 이 식에서 우리가 유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유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즉 유체가 정지해 있는 경우 유체 정력학에서 유체 압력을 계산하고 유체 압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서 또 유체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왼쪽 칸이 0이 되고 로지 마이너스 델타 P가 이퀄 0이 되는 식이 바로 유체 정력학을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점성 유체 유동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한 x, y, z 방향 성분의 그 운동 방정식을 표시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x 방향의 운동 방정식, y 방향의 운동 방정식, z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죠. 이 운동 방정식에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이 항들은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 텀과 이 로컬 액셀러레이션 텀과 컨벡티브 액셀러레이션 텀으로 나타나면서 이 컨벡션 액셀러레이션 텀과 로컬 액셀러레이션 텀이 합쳐져 가지고 토탈 액셀러레이션 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체의 바디 포스에 의한 힘, 그리고 유체의 프레셔 포스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프릭션레스 포스가 플로우가 아니고 프릭션이 있는 플로우인 경우에는 여기에 점성에 의한 힘이 들어오게 되겠죠. 즉 U, 라운드 자승 U, 라운드 Y 자승 뭐 이런 항들이 Y 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 오일러 이퀘이션에서는 오일러 이퀘이션의 전제 조건은 비점성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운동 방정식이기 때문에 비점성 유체의 유동은 바로 프릭션이 없는 플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성에 의한 항을 제거한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이며 우리는 이 오일러 이퀘이션이 어떻게 유도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네비어-스토크 이퀘이션에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서 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일러 이퀘이션이 이제 우리가 이 스트림 라인을 따라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미소한 엘리멘트를 잡아서 이 미소한 엘리멘트에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유체 표면에 작용하는 힘들이 또는 유체의 속도가 이러한 방법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R방향 성분하고 NT방향 성분의 힘으로 우리가 분해해서 이 힘들의 평형을 이루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S방향, 스트림라인 방향으로의 운동 방정식은 위와 같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바로 이 방정식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 예제에서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이 덕트가 직각 단면인 이 곡관으로 되어 있는 덕트 내에 유체가 흘러간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이 유체에 작용하는 우리가 이 유체 면을 흘러가는 볼륨 플로 레이트 Q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곡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렇게 생긴 경우이죠. 자, 지금 여기서 이 곡간의 반지름이 R1이고 여기 R2인 우리가 이제 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곡간을 흘러가는 유체 유동의 운동 방정식은 바로 요 식으로 표시가 되죠. 따라서 여기서 R분의 V 자승은 바로 곡간면에 작용하는 원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 문제에 우리가 적용했을 경우 라운드 P, 라운드 R은 R분의 로 V 자승이 되죠. 그럼 이 P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P1, P2, dP 이퀄 로 V 자승 R1, R2, DR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게 되면 dP P1-P2는 P2-P1은 로 V1 V 자승 ln R1분의 R2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V가 구해지죠. V를 우리는 P2-P1은 요 점과 요 점의 그 압력차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P2-P1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V가 로 ln R1, R2분의 델타 P가 되겠죠. 그럼 V를 우리가 유체 속도 V를 알게 되면 Q는 AV에서 조금 전에 구한 유체 이 곡간에서의 유체의 속도 곱하기 단면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면적은 우리가 요 직간의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요 단면적에다가 지금 구한 속도 A를 곱하면은 바로 이 면을, 이 직선 단면을,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면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유체의 유량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스트림라인을 따른 유체의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그 봤듯이 다시 한번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를 잡아가지고 이 미소한 유체 엘레멘트에 우리가 시그마 X방향, S방향, 이건 S방향의 S방향으로의 힘을 표시해 보면 시그마 F S 이퀄 M A S에서 요 시그마 FS는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 플러스 서피스 포스로 다 나타나겠죠. 그럼 서피스 포스는 이 압력에 의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압력에 대한 힘이 서피스 포스가 이 항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디 포스, 즉 중력에 의한 힘은 요 힘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힘은, 요거는 바로 이 유체의 관성력에 의한 힘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FS 이퀄 MA를 본식에 적용하여 이 식을 정리하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얻는 식이 이 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에 대한 유도는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하거나 할 경우에 반드시 이 식을 이 그림에 적용하여 실제로 이러한 식이 유도돼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하여 얻는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오일러 이퀘이션을 S 스트림라인 방향, 스트림라인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적분에서 얻은 값이 바로 요 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유도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지 그 적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베르누이 방정식은 스테디 플로우인 경우입니다. 즉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유체 유동장에 적용이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프릭션이 없는 유체 유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디에서 유도되어 왔냐면은 오일러 이퀘이션을 적분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도되었습니다. 그럼 오일러 이퀘이션은 어떠한 조건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이 유도되었냐면은 비점성 유체 유동인 경우에 비점성 유체 유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적분해서 얻은 식이 베르누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마찰이 없는 유동에 적용되는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스트림라인을 따른 유체 유동장에 적용이 됩니다. 즉 유체가 이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흘러가고 어떤 스트림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에 유체 입자를 여기에 있는 유체 입자로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유체 입자와 여기 있는 유체 입자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스트림라인을 따른 유동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스트림라인 선상에 있는 유체 입자에 대해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번 유체 입자에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델타 t 시간 후에 유체 유동장이 같은 스트림라인에 어떤 3점의 유체가 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점과 다른 스트림라인에 있는 곳에 유체 유동장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유체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 하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체 유동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체 문제가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체 유동장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로분의 P 플러스 2분의 V 자승 플러스 GG 이퀄 컨스탄트다. 이것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요 항은 우리가 스태틱 프레셔 항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항은 카이네틱 프레셔 항이죠. 요 항은 포텐셜 에너지 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식에서 보시면은 P0는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자승입니다. 이 P는 여기에 해당되며 2분의 1 로 V 자승은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GG는 여기 없는데 이 GG는 같은,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어떤 기준 면에서, 기준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의 거리가 G2, G1이 이퀄 같다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없겠죠. 단지 요 위치에서의 스태틱 프레셔와 카이네틱 에너지가 요 위치에서의 스태틱 프레셔와 카이네틱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유체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피토 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체의 압력, 정압과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체가 여기를 흘러올 경우에 이 미소한 이 호를 만나게 되면은 그 면에서는 순간적으로 유체의 속도가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P 플러스 2분의 로 V 자승 이퀄 컨스탄트에서 C에서 V가 0인 경우에는 이 P가 최대값이 되겠죠. 이 P를 우리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이 위치에서 질량 M을 자유낙하시킨다고 하였을 경우에, 자, 에너지 변화를 보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에너지 변화를 보면,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2분의 1 MV 자승 카이네틱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하는 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미케니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값이 되며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며 카이네틱 에너지는 최소값인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물체가 이 위치에 떨어져 왔을 때, 이 위치에서는 자, 이거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은 이 물체가 이쪽으로 오는데 쓰인 카이네틱 에너지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위치에 왔을 때, 그럼 여기 위치에서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왔을 때, 그럼 이 질량 M이 바닥에 그라운드에 닿은 순간에 카이네틱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의 값이 되겠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토탈 에너지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탈 에너지 라인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토탈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 토탈 에너지 라인이 우리가 이러한 그 라인이 형성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자, 요 라인이 우리가 요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항목이 카이네틱 에너지 항목이죠. 따라서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은, 즉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위치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이며 카이네틱 에너지는 0이고,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P가 이만큼이며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만큼이 되겠죠.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면은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토탈 에너지를 일정하게 만들고, 또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카이네틱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인 합인 토탈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베르누이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P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P0를 우리가 토탈 에너지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스태틱 프레셔가 감소하게 되면 다이나믹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이 토탈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반대로 카이네틱 스태틱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면 다이나믹 프레셔가 감소하면서 다이나믹 프레셔와 포텐셜 프레셔의 합이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과 오일러 이퀘이션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예제를 풀어보면서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본 예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을 상기시키고, 또 이 우리가 배운 이론들이 물리적으로 이러한 뜻이고 이러한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익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문제는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유체에 흘러가는데 우리가 마노메타를 달아놨습니다. 이 마노메타의 그 기둥은 수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수은의 압력 높이차가 30mm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 유체의 이 에어가 흘러가는 에어의 벨로시티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적용할 경우, 베르누이 방정식은 스테디 플로이고 프릭션레스 플로이고, 그 다음에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적용되고, 그 다음에 비압소성 유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 요 위치와 요 위치에서 우리가 이 압력을 유체가 흘러갈 때 여기를 1점, 여기를 우리가 2점이라고 하였을 경우에 베르누이 방정식은 로 G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 자승 이퀄 로 G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 자승에서,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요 2점에서는 유체가 순간적으로 요 마노메터에 부딪히는 순간 유체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최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V2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우리는 쓰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1-P2는, 자, V1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V1은 2분의, 아니죠. V1은 로 2분의 P2-P1의 스퀘어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1점과 2점의 압력 차를 압니까? 모르죠. 여기서 이 밀도 로는 바로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1점과 2점의 압력 차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냐면은
이 수은에 의한 마노메타 값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체 정력학에서 같은 위치에서의 압력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위치에서 압력을 우리는 P0라고 하면 여기서도 압력이 P0가 되겠죠. 이 P0는 바로 요 압력 차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P2-P1은 바로 노 수은의 밀도에다가 G에다가 H를 곱한 값이죠. 그럼 수은의 밀도는 수은의 SG에다가 스페시픽 그래비티에다가 물의 밀도를 곱하고 H2O를 곱하고 G를 곱하고 H를 곱한 값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이 유체의 속도 V를 계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컨버징 노즐에서 1점에서의 압력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점에서 우리가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압력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1점에서의 유체 속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유체 속도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1점에서 유체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 V1 equal A1 A2 V2이죠. 따라서 A1과 A2와 V2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V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체의 속도를 구하면 그 다음에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점과 2점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로 G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 자승 이퀄 로 G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 자승을 이용하여 우리가 P1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P2는 대기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게이지 프레셔는 모두 대기압에 대한 상대 압력이기 때문에 대기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2는 0이 될 것이고 V1과 V2는 문제에서 줬고 V1은 연속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P1이 압력 1점에서 압력 P1이 계산이 되겠죠.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러한 통 안에 튜브를 이용하여 이 통 안에 우리가 유체를 유출시킨다고 할 경우 이 2점에서의 속도와 A점에서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2점에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체 역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항은 우선 우리가 유체 역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면은 문제를 물리적으로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겠으며
문제를 잘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알고 있는 값들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문제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은 우리가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 뉴턴 제2법칙, 앵귤러 모멘텀 법칙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푸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유체의 속도입니다. 유체의 속도를 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유체역학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에서 유체의 속도 분포를 아는 것은 구했다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유체역학 문제의 한 7, 80%는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유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유체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유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식 또는 어떠한 법칙을 사용할 것인가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자 유체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체의 압력을 알고 속도를 모를 경우에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로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 자승 이퀄 컨스탄트인데 속도 압력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계산은 유체의 속도 계산은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는 압력을 알 경우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유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의 속도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체의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 문제에서 보듯이 유체의 속도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였다면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본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제에서는 우리가 유체의 유량을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본 문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해보니 Q는 AV인데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유량도 모르고 단면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체의 속도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체의 속도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 점에서의 유체 속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점과 우리가 1점과 2점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로분의 P1 플러스 2분의 V1 자승 이퀄 로분의 P2 플러스 2분의 V2 자승 플러스 G1 여기에 플러스 G1이 있겠죠. 이퀄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점과 1면과 이 2면은 대기에 접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모두 대기압이 되겠습니다. 대기압이니 우리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1점에서의 유체 속도는 우리가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탱크 안은 우리가
커다란 레저보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레저보아 안에 있는 프로퍼티 값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V1이 0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우리가 이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 이 G1도 0이 되겠죠. 그럼 2분의 V2 자승은 2분의 V2 자승 마이너스 이거는 이 위치에서 볼 때 7m 밑에 있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7 G 이퀄 0이 되죠. 따라서 V2는 루트 14 G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A점에서의 우리가 압력을 계산하라 하는 경우에 지금 이 A점과 E점에서의 단면적이 같기 때문에 A점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은 Q는 A V이고 이것은 A2 V2 이죠. 요 AV는 요 A점에서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A점에서 유량이 단면적이 이거 같기 때문에 A하고 이 A2가 같으니까 A점에서의 속도는 E점에서의 속도하고 같게 됩니다. 따라서 A점에서의 속도는 E점에서의 유체의 속도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A점에서 유체 속도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구했죠. 이게 구하고 나면은 이제 일점과 A점에 대하여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일점에서는 유체의 압력이 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유체의 속도도 0이고 이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이쪽에 기준점도 G가 0이기 때문에 다 0이죠. 따라서 제로는 이퀄 로분의 PA 플러스 2분의 V 자승 플러스 G Z인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PA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르죠? V2, 이게 V 자승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요 점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G는 요 위치에서 요까지의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G는 1이죠. 따라서 이거 아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점의 압력 PA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제에서는 1점과 2점에서의 그 2점에서의 유체 속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스에 작용하는 힘 F를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은 V1 제로 자 이쪽에서 나오는 유체는 V2 Q2인데 여기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Q는 A2 V2가 되죠. A2 V2가 되는데 여기서 A2에 대한 정보는 있고 Q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V2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유체의 속도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1과 2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자, 로 G분의 P1 플러스 2G분의 V1 자승 플러스
G1 이퀄 로 G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2 자승 플러스 G2에서 자, 이 P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P1은 이 면에 작용하는 유체 압력이기 때문에 이 유체 압력은 여러분들이 배운 유체 정력학에 의해서 P1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0이고 그 다음에 이 유체의 수심의 깊이는 이거를 우리가 기준면으로 잡을 때 여기에 있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면에 대해서 G1은 D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2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의 그 압력 분포이기 때문에 이 압력 분포는 우리가 유체 정력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V2를 모르죠. V2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이 G2는 바로 이 D2이기 때문에 자 P1과 P2는 유체 정력학에 의해서 깊이가 1.5피트이고 또 2인치인 수압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계산됐죠. 그 다음에 아는 값이죠. 계산된 값이죠. 아는 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V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2가 이제 그 계산이 됐으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유체 이 슬라이스 게이트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압력에 의한 힘 P1A가 있을 것이고 이 면으로 P2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모멘텀 플럭스 V2가 흘러가고 또한 이쪽에 작용하는 힘 F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F는 우리가 아는 값이죠. 그 다음에 V2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시그마 F 이퀄 제로 시그마 F 이퀄 CS 로 V 벡터 V 닷 N 벡터 DA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F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제10강에서는 우리가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 유동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그 유도된 식을 이용하여 실제로 유체역학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배운 식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유체역학에 있는 식들의 물리적인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한 그 식들이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십시오.